안녕하세요, 랄커입니다. 최근 알파 6400이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소니 크롭바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기존의 알파 6500을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알파 6400을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, 아마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. 초반에 어떤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나. 아마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가 번들 렌즈인 1650 렌즈랑 소니 크롭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이 18105 렌즈, 이 두 개를 갖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. 오늘은 이 렌즈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렌즈를 구매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자,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약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중고 가격이 한 10만원에서 8만원 정도에 거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. 18105 렌즈, 번들 렌즈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인데 오픈마켓에서는 한 6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. 중고가는 한 50만원 정도에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렌즈가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60만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미교분 중고로 그 당시에 한 5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렌즈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딱 봐도 보이는 이 크기랑 무게일 텐데요. 이 1650 렌즈는 진짜 작고 가벼운 편에 속해요. 이 소니 미러리스 렌즈군에서는 굉장히 가볍고, 장착을 했을 당시에는 거의 똑딱이 카메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. 없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좀 가볍고 편리하게 휴대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. 대신 이 렌즈는 기능인 만큼 확실히 크고 묵직해서 장착을 했을 때 있어 보이는 맛은 있는데 너무 좀 무거워서 카메라 가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면은 휴대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. 이 렌즈를 달고 가방을 메고 다니면은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, 가끔씩은. 자, 그리고 이 렌즈 두 개 모두 다 파워 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이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거리시면은 굉장히 쉽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달렸고요. 대신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뭔가 마감이 살짝 허접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를 장착을 하고 파워를 켰을 때 이 경통 부분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약간 조금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경통이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, 이 18105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도 줌인 줌아웃을 해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렌즈 두 개 다 OSS 기능, 흔들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. 자, 이번엔 화각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18105 렌즈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조금 더 넓게 찍을 수가 있어요. 크롭바디에서는 2의 화각도 굉장히 조금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찍고 싶거나 혹은 이제 셀프로 자기 자신을 찍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화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신 이 18105 렌즈는 넓게 찍히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줌망원 수준으로 이게 줌인을 할 수가 있어서 1650 렌즈랑은 비교도 될 수 없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서브 카메라로 어디 인서트를 찍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. 멀리 있는 사람을 찍기에도 좋고 줌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화각에서는 18105 렌즈가 정말 압승인 것 같아요. 자, 화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리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변 조리개예요. 3.5에서 5.6 가변 조리개인데요.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해놓을 수 있는 수치가 줌인을 할수록 점점 더 이 조리개 값이 높아지게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하고 영상을 찍을 경우에는 이 줌인을 할 때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조리개 수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빛이 조금씩 덜 들어오게 돼가지고 중간에 화면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.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사진을 찍고 줌인한 다음에 다시 ISO라던가 셔터 스피드라던가 조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될 텐데,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어지는 샷일 경우에는 그게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자, 그에 반해서 이 18105 렌즈 같은 경우에는 고정 조리개예요. F값이 4인데요.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는
1650 렌즈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조리개 수치가 4로 고정으로 105m 화각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고정 조리개라는 거는 렌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. 특히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밝기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조리개를 바꿀 때마다 이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밝기가 달라지고 ISO 다시 좀 다르게 설정을 하고 셔터 스피드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조리개 부분에서도 이 18105 렌즈가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모델이 사실 그렇게 크게 화질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막눈이라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화질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렌즈가 당연히 떨어지거나 어디 받거나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기 쉽겠지만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더 심하대요. 거의 쿠쿠다스 식으로 한 번 살짝 떨어져도 거의 렌즈가 깨지다시피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자주 렌즈를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시작하기에 굉장히 가격이 싸서 부담이 좀 덜하고요. 굉장히 가볍고 좀 컴팩트해서 여행을 다니실 때는 다른 렌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렌즈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번들 렌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렌즈를 만약에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달렌즈 같은 거 하나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초반에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자, 18105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화각, 거의 이제 중광각과 중망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렌즈고 고정 조리개 OSS 그리고 파워 줌 기능까지 있어서 동영상 촬영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렌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무겁고 큰 부피가 아쉽긴 하지만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렌즈를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정말 굉장히 활용하기 좋습니다. 대신 아쉬운 점은 조리개 수치가 고정 조리개 4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조금 어둡게 찍히는 감들이 있어요. 조명이 없을 시에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번들 렌즈보다는 가격이 한 몇 배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렌즈마다 각자의 용도가 있고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용도가 있고 예산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용도를 잘 판단하셔서 이 둘 중에 자기한테 좀 더 맞는 렌즈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추천은 초반에는 그냥 1650 렌즈를 사시고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18105 렌즈를 구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잘 돼서 아마 중고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중고로 파신다고 해도 아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. 그 안에 파손되지만 않는다면.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관련 얘기를 나눠봤고요.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